요즘 경로당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데 돈이 자꾸 스르르 빠져나가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머금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기운이 내 곁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비밀이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외출할 때 손에 쥐고 몸에 지니는 작은 것들, 그 소지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집에 다 있는 평범한 물건이지만 지니는 방법과 자리만 바꿔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7가지 실천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게 왜 그런지 원리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반토막 나니 편안히 앉아 차 한잔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짧게 오늘부터 보기 풋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다짐 한마디가 마음의 스위치를 켜서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기운을 불러들일 겁니다. 그럼 외출할 때 무엇을 어떻게 지냐? 재물운이 새지 않고 내 곁에 머무는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외출할 때 꼭 지니면 좋은 물건은 반지입니다. 풍수에서 반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기운을 순환시키는 고리, 그리고 재물의 통로를 상징하죠.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리는 분들, 이건 단순히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끝에 기운이 막혀 있어서 돈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지는 그 막힌 흐름을 연결해주는 작은 고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손가락이나 끼워서는 안 됩니다. 풍수적으로 왼손 약지는 화합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돈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힘이 강해집니다. 또 하나, 사업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다면 오른손 검지에 반지를 착용해 보세요. 검지는 리더십과 결단력을 뜻해서 새로운 기회를 이끌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지는 어떤 재질이 좋을까요? 금은 불의 기운을 머금은 재료입니다. 따뜻하고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기회와 재물을 동시에 끌어옵니다. 특히 18K 이상 금반지는 재물의 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은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가집니다. 지출이 작거나 불안한 마음이 많을 때 은반지를 착용하면 마음의 파동을 안정시켜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다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지는 너무 꽉 끼게 착용하면 안 됩니다. 혈의 흐름이 막히면 기운의 흐름도 막히니까요. 약간의 여유를 둔 편안한 착용이 좋습니다. 헐렁하지도 조이지도 않게 손이 숨 쉴 수 있게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하시느라 반지를 끼기 어려운 분들은 작은 복주머니에 넣어 가방 속에 지니세요. 그 안에서도 금의 기운이 흘러 여러분의 재물운을 계속 이어줍니다. 두 번째로 외출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풍수에서는 돈의 집이라 부릅니다. 돈도 사람처럼 자기 집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집에는 오래 머물고 지저분하고 불편한 집에서는 금세 떠나버리죠. 혹시 여러분 지갑 안에 영수증, 명함, 쿠폰, 고지서가 잔뜩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마치 먼지 쌓인 집안에 돈을 가둬둔 것과 같습니다. 돈은 깨끗한 에너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갑 속을 주기적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종이들을 다 꺼내고 지폐는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해주세요. 지폐가 고개를 제각각 돌리고 있으면 재물의 흐름이 흩어집니다. 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그리고 천천히 정리하는 그 행동 자체가 돈을 존중하는 마음이 됩니다. 또 하나, 지갑의 재질과 색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진짜 가죽을 가장 좋은 재질로 봅니다. 가죽은 생명력을 품고 있어 금전의 기운을 붙잡는 힘이 강하지요. 그 중에서도 뱀가죽이나 악어가죽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기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진한 브라운, 다크그린, 검정이 좋습니다. 이 색들은 땅과 금의 기운을 함께 품고 있어서 돈이 안정적으로 머무는 색입니다. 반면 너무 붉거나 밝은 색은 지출이 많아지고 충동 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새 지갑을 장만했다면 첫 3일 동안은 현금을 넉넉히 채워두세요.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처음부터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텅 빈 지갑은 텅 빈 그릇처럼 운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지갑을 선물 받을 때 첫날엔 신사임당 한 장이라도 넣고 하루를 보내죠. 그게 바로 돈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자 습관입니다. 지갑은 결국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성껏 관리하는 지갑에는 돈도, 복도, 사람의 마음도 함께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버려야 할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외출할 때 지니면 좋은 물건은 목걸이입니다. 풍수에서는 목걸이를 기운을 이어주는 끈이라 부릅니다. 즉, 하늘과 나를 연결하고 세상과 내 마음을 이어주는 기운의 다리죠. 그래서 좋은 기운이 목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걸이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펜던트는 기운의 씨앗처럼 작지만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부엉이, 나비, 나뭇잎, 열쇠, 네잎클로버 같은 모양은 풍수에서 재물 운건강 운행운을 상징하죠. 그 중에서도 부엉이 모양은 불을 불러오고 나비 모양은 기회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혹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착용했을 때 기분이 밝아지는가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주파수이기 때문이에요. 재질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금 목걸이는 재물과 명예를 부르고 은 목걸이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집중력과 내면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기력이 약하거나 감정 기복이 큰 분은 은목걸이를 착용하면 몸의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가요. 반대로 활력이 부족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는 금목걸이로 불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목걸이는 여러 개를 겹쳐 착용하면 오히려 기운이 엉킵니다. 욕심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산되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목은 한 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의 줄, 그것이 곧 내 운의 중심선을 잡아줍니다. 또 너무 두꺼운 목걸이보다는 얇고 단정한 형태가 좋습니다. 기운은 무겁고 강한 것보다 가볍고 부드럽게 흐를 때 더 잘 작동하니까요. 외출할 때 목걸이를 착용하면 몸의 중심, 즉 심기와 재물의 기운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외부의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대신 좋은 기운은 몸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목걸이를 한번 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세요. 내 안의 기운이 단단해지고 복이 나에게 머무른다. 그 말 한마디와 함께 걸어 나서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밝은 기운으로 감싸질 겁니다. 네 번째는 요즘 점점 놓치기 쉬운 물건입니다. 바로 현금이에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니까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니시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현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돈. 이게 바로 에너지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담긴 에너지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몸 가까이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기운이 나에게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분들은 항상 지갑 안에 신사임당 한 장을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드를 쓰더라도 그 현금 한 장은 절대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부른다는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전혀 없는 지갑과 깨끗하게 정돈된 현금 몇 장이 들어있는 지갑, 둘 중 어떤 지갑에서 기운이 돌 것 같나요? 돈은 여유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조급하거나 텅 빈 곳에는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풍수 전문가 이정민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자리를 보고 들어온다. 지갑 속에 깨끗한 현금 한 장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재물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은 얼마나 어떻게 넣어두면 좋을까요?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금액이 중요합니다. 5만원권 한 장 혹은 1만원권 3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지폐는 구겨지거나 낡지 않게 반듯하게 정리하세요. 접히거나 찢어진 돈은 운의 흐름도 함께 끊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외출할 때 이 현금을 지갑 속 맨 안쪽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앞쪽 칸에 넣어두세요. 그건 돈이 들어올 자리를 항상 열어두는 상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낼 때는 이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 작은 의식 하나가 돈의 순환을 끊지 않게 해줍니다. 결국 풍수의 핵심은 돈과의 관계를 깨끗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외출하실 때 지갑 안에 현금 한 장 넣어보세요. 그 한 장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복의 부적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용 팔찌나 오색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믿음과 기운이 담긴 상징물이에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손목에 작은 묵주나 오색 팔찌 하나쯤은 차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물건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팔찌를 기운의 수호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좋은 기운만 받아들이는 통로를 만들어주죠. 즉, 외출할 때 몸에 지니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내 운의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색실은 그 상징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색은 하늘, 땅, 불, 바람의 5기운, 즉 자연의 조화를 뜻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색실을 아이의 손목에 묶어 애군을 막고 복을 지켜줬죠. 그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좋은 기운이 5방위에서 들어온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오색실은 기운의 균형을 잡는 도구입니다. 삶이 불안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손목에 이 오색실 하나만 감아도 몸의 기운이 다시 안정되고 방향이 잡힌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용 팔찌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묵주든 염주든 그 안에는 내가 믿는 신념의 파동이 깃들어 있어요. 매일 손에 닿는 위치에 있다는 건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되새기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이 곧 나의 에너지와 운을 강하게 지탱해 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찌나 오색실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선물 받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착용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의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팔찌나 실은 반드시 내 손으로 묶거나 직접 구매한 것을 사용하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 운이 그 물건에 깃듭니다. 결국 팔찌나 오색실은 믿음의 상징이자 운의 장치입니다. 외출할 때 이걸 몸에 지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곧 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나설 때 오색실이든 묵주든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그 무언가를 손목에 한 줄 감아보세요.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의 운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6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로또 용지입니다. 그게 무슨 재물운이에요? 하고 웃으실 수도 있지만 풍수에서는 희망을 품은 종이로 봅니다. 로또 용지는 단순한 복권이 아니라 내가 행운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담긴 상징이에요. 즉, 나는 아직도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에너지의 표시인 거죠. 로또 용지는 그냥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거실 서랍, 부엌, 냉장고 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하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절대 피하세요. 불은 금전을 태우고 습기는 복을 녹여버립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목의 기운이 머무는 곳, 즉 책 속이나 서랍 속입니다. 책의 기운은 지혜와 성실, 서랍은 안정과 보관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 중에는 로또 용지는 책 속에 끼워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차례 1등에 당첨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로또 용지를 서랍 속에 반듯하게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과 복은 깔끔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겨진 로또 용지는 절대 금물이고 받자마자 접지 말고 그대로 반듯하게 펴서 책 속이나 나무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출할 때 한 번쯤 가방 안에 넣고 다니세요. 이동하며 순환되는 에너지가 정체된 재물운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로또 용지는 내게도 행운이 온다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기대와 설렘이 기운을 끌고 오고 그 기운이 결국 현실의 복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믿는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간다. 오늘 가방 속에 작은 로또 용지 하나 넣어보세요.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 희망의 신호등이 되어 새로운 복의 방향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꼭 지녀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지, 지갑, 목걸이, 현금, 팔찌, 로또 용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과 마음의 방향이에요. 즉, 내 안의 기운을 밖으로 표현한 형태죠. 풍수에서 말하는 진짜 행운의 물건은 비싼 금붙이도 신비한 부적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감정이 담긴 물건이에요. 그게 사진 한 장이든 부모님이 주신 손수건이든 혹은 오래된 만년필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늘 지갑 속에 돌아가신 배우자의 사진 한 장을 넣고 다니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면 하루가 덜 외롭다고 하셨죠. 그분의 표정은 항상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분의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준 편지를 늘 가방 속에 넣고 다니세요. 이게 내 하루의 힘이야. 이 말이 바로 기운의 순환이에요. 그 따뜻한 감정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결국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풍수에서 마음의 물건은 운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좋은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하고 불안한 마음은 복을 내보내요. 그래서 마음의 물건은 심장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존재예요. 그 물건을 바라보거나 손에 쥐면
심장이 조금 느려지고 생각이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 복이 스며드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외출할 때 가방에 당신 마음의 상징 한 가지를 넣어보세요. 그게 작은 손거울이든 손때 묻은 열쇠고리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건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기운의 진동수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다시 밝은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운은 마음이 닿는 곳에 머뭅니다. 내가 사랑하는 물건 하나를 통해 감사와 평온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복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물건이란 나 자신을 믿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가세요. 그게 바로 진짜 재물운을 불러오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물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물건, 하나하나 모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기운은 항상 마음이 닿는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매일 손에 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순간부터 복은 내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죠. 사람도 복도 결국 마음 따라 움직인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운이 언제 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복을 머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나를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 풍수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께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기운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까지 복이 함께 머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복이 들어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다짐이 오늘부터 당신의 행운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풍수생활연구가 한서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